자, 3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자, 3작업 문제도 보시면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아까 2작업 할 때도 똑같은 지시사항이 있었죠. 근데 3작업은 지금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이 있고요. 다른 피벗 테이블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시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제1작업 시트의 B4와 B4부터 G12 영역까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2작업과 3작업의 공통점은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가지고 뭐 복사를 하든지 그냥 이용을 하든지 간에 이 영역을 가지고 2작업과 3작업을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놔야겠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에 가서 B4부터 H12까지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 붙여넣습니다. 자, 역시 좁은 부분은 조금씩 늘려주고요.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부분합에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뭐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분합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렬 및 부분합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 이것이 이제 부분합입니다. 자,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출력, 그러니까 3작업은 이게 정렬과 부분합이든 피벗 테이블이든 간에 출력 형태랑 똑같은 형태로만 나타나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문제에 바로 있는 거죠. 문제처럼 이렇게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상품 코드, 상품명, 카테고리,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재고량, 입고일 중에서 카테고리 부분을 가지고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빡빡하게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평균도 있고 개수도 있고 그렇죠. 이 카테고리가 자세히 보시면 환자식, 그 다음에 복지용구, 보장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정렬의 기준이구나. 요거 기억하시고 정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 아무 데이터나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블럭을 씌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블럭을 씌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카테고리 중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해서 데이터에 보시면 정렬 메뉴가 있고요. 정렬 앞에 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최근에 ITQ 시험은 좀 정렬도 단순하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 여기 클릭을 하신 후에 그냥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환자식부터 복지용구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환자식, 내림차순으로 하면 되겠죠. 이건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요. 가끔 하다가 보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을 해야 되는데 오름차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오름차순, 제가 잘못 눌러서 오름차순을 해버렸어. 오름차순이 아니네. 이 상태에서 바로 내림차순을 눌러버리면 데이터가 좀 약간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돌리기를 이용해서 되돌아간 후에 실행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린 후에 다시 정렬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오름차순을 해야 되는데 내림차순을 했다. 혹은 반대로 했다라고 해서 얼른 다른 걸로 바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를 했다가 다시 오셔야 데이터가 문제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렬은 했어요. 이제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부분합도 두 번을 합니다. 보시면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가지고 상품명의 개수를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는 이 데이터 안에 이제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부분합이라고 이 뒤에 가면 윤곽선 그룹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부분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룹화할 항목은요, 우리가 아까 정렬해 놓은 것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화할 항목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온다고 대부분 상품명을 먼저 찍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룹은 반드시 아까 정렬했던 필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카테고리로 정렬을 했으니까
그룹은 카테고리가 되겠죠. 이것은 두 번의 부분합 동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개수, 그 다음에 항목은 상품명을 체크를 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가 되어 있는 다른 항목의 체크는 없애주셔야 돼요. 반드시 상품명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룹화할 항목은 처음에 정렬했던 거,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개수, 상품명만 찍고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식 개수, 복지용구 개수, 보장구 개수에서 이렇게 개수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매 금액의 평균이에요. 그죠? 똑같이 합니다. 다시 부분합에 가서 그룹화할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체크를 하시고 상품명의 체크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이대로 확인을 해버리면 개수는 사라지고 평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부분의 체크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엑셀 자격증 시험에는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를 없애주셔야 아까 있던 개수에다가 평균이 추가로 되어서 나옵니다.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